윤석열을 무너뜨린 1등 공신이 하루아침에 내란 피의자가 됐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스튜디오가 술렁였는데요. 그 반전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람 잡아봐야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나중에 윤석열 좋은 일이다. 지금 나온 것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면 재판 가서 무죄 나오면 진짜 그거는 남의 인생 망치는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일단 재판에 넘겨버리면 집안이 거덜나요. 청와대, 홍장원이나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았고 조성현 같이 어떻게 보면 내란 종식에 기여한 사람들을 수사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하는 거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가진 걸로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특검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특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권창형 특검은 그리고 권영빈 특검보 이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조성현 대령은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장원 차장도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훈장은커녕 지금 집안이 거덜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오늘 보니까 홍장원 차장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키가 크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작게 봤는데 홍장원 차장 키가 최욱 MC보다 훨씬 커요. 한 이만큼은 큰 것 같아요. 이만큼. 약간 저보다 조금 작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봤는데 체육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거. 앉아있으니까 작아요. 앉은 키가 작아요. 귀가 보니까 레슬링이나 유도한 사람의 귀. 운동을 하면 이렇게 귀가 많이 눌려가지고 귀가 변형이 되잖아요. 보니까 진짜 유단자, 이런저런 무술한 유단자는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저도 이런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재판을 꼭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 윤석열 명예훼손 1심 재판은 1심이 내년에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재판한 지 2년 됐거든요. 수사를 한 지 3년 됐고 딱 2년 됐는데 제 재판이 1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3심까지 마무리되는 게 이재명 정권에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장원 차장을 특검이 기소하게 되면 김계리나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서 홍장원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홍장원의 체포 명단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홍장원 차장이 특검에서는 죄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명확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일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끄면 소위 말하는 그 3인성호식 조작 수사, 조작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끝까지 특검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이 그때 체포 명단을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12월 14일에 2차 탄핵안이 가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시 의원총회 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홍장원 때문에 계엄 망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계엄을 막고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을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무기징역까지 1심 선고를 받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공이 있고 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그런 작은 과를 파악했다면 공과를 평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일제에 협력하다 나중에 돌아서서 독립운동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분들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부정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밀정 행위를 하다가 다시 그거를 돌아와서 그것들을 자백을 하고 독립운동, 독립지사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는데 홍장원 차장은 곽종근 사령관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은 심지어 이제 계엄군의 사령관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인정을 받아서 곽종근 사령관만 파면이 안 됐습니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어요. 나머지 다 파면됐는데 다른 사령관들은 그런 정상 참작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내일 기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23일에 이제 마지막 종합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저랑 오혁진 기자랑 계속 얘기했던 윤석열이가 북침하려고 한 거 HID 요원들하고 그 UDU 특수부대를 잠수정을 태워서 보내서 북한의 해군 기지를 폭파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하세요 수사. 그리고 아까 한동훈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는 안 하고 M1 홍장원 조성현 이런 잘못하면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종합특검 관계자는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나왔으면 제가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기록으로 보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다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수사 기록 공개했잖아요. 정영학 녹취록 제가 공개했잖아요. 나중에 홍장원 차장이 재판을 가게 되면 그 검찰 수사 기록이 법정에 이제 재판 기록으로 증거 기록으로 넘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나오면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전모가 밝혀집니다. 부실 수사가 아니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좀 통 크게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조만간 기소가 되면 특검이 이제 작성한 공소장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기도 하고 내란 특검하고 엄청 싸워요. 종합 특검하고 엄청 싸우는데 내란 특검에서 기소 안 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기소 협의를 하기로 돼 있어요. 법을 지금 특검법을 개정해가지고 종합 특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람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하면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걸 협의를 안 했다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패싱한다고 난리가 나서 두 특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민주당 내부도 지금 당대표 뭐 이런 선거 때문에 싸우고 있고 특검도 1차 특검과 2차 특검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중에 싸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쟁점 하나가 내란이 언제 끝났냐를 가지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제 해제를 공고했을 때 국무회의 의결해가지고 공고했을 때 계엄 해제일이 내란 종료 시점이다 주장인 것이고 종합특검에서는 아니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그러니까 10일 차이가 나요. 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내란 관련 행위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특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특검의 논리라면 지금 이 특검의 논리라고 하면 한동훈을 수사했어야 돼요. 한동훈은 자기가 체포 명단에 갔다. 계엄군이 너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을 12월 3일 밤에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국회로 갔다라고 말도 했고 자기의 책에도 썼어요. 그렇다면 야당 대표인 나를 계엄군이 잡아간다는 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알았잖아요. 불법 계엄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당정대 회의 그리고 대통령실 회의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당론을 만들고 한덕수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공동 통치를 발표하고 이런 행위들이 12월 14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임을 알았던 한동훈이 적어도 종합특검의 논리라면 내란이 지속되고 있을 때 한동훈은 자기의 행위로 한동훈의 이런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종합특검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홍장원이나 M1 조성현 같은 사람 불러다가 지금 기소를 한다고 하니 언론으로서도 이제 기자로서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면 종합특검 뭐하러 했냐 생각까지 물론 종합특검 고생하시고 김태효나 감사원의 유병호 같은 사람 구속 기소한 거는 잘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검을 한번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굵직한 내란의 진짜 1차 특검이 몰박혔던 내란의 굵은 뿌리 끝까지 파내주길 바랬는데 곁다리 남은 잎사귀 같은 것만 건드리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작 한동훈이나 정진석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네.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 그런데 미국 외교부에서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 CIA.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이루의 기회.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예. 네.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특검에서 네, 네, 네. 네.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예.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정원 차장이? 네, 제가 어제까지 국정 안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그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홍정원 전 차장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오. 조태용이 지시한 뭐야? 내용이에요. 조태용이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예. 한 달 전에 그 어쨌든 그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조태용 라인이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 저기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그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게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네.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네.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그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끝까지 게 아닌가. 지켰어요. 네. 예의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의원님 아시는 바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 홍장원과 김태호가 미국과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는 몇 개 팀들이 지금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특검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상당하니 홍장원이 미국과의 관계, 김태호하고 연락해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조 기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됐든 홍장원은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거예요. 네. 독립지사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16일 아니고 14일 날 부른 사람. 그렇죠. 14일 날. 그 16일 날 부르면 그건 아, 그건 안 되고. 독립지사가 아니죠. 네. 정상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지만은 이 내용은 조금 더 특검의 발표를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그쪽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지방선거니까 당신들하고 만났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만나지 말자. 네. 지방선거 끝나고 만나자 했는데 아무튼 썸띵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신중하게 저희가 봐야겠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아, 돼요.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들 보고 그러나 있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났고 복직요원하는 것을 제가 안 됐거든요. 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이 해외 공작금 연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렸다가 하면은 저는 과거에 그 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네. 독립지사의 예우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 지켜보면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예.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개헌버스가 2차 계엄 가능성이 예.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국정원 안에서 정무직이랑 이 부서장 회의도 국회 본회의 그 해제가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조차도 2차 계엄으로 국정원이 이게 동원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특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섭네. 중앙합동정보조사팀 5개조로 30명을 파견 보내려고 했고 계엄사 합수본에 총 국정원 인원 80명을 이제 파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님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부서정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애초에 그 정도 되어 있고 네. 대통령이라던가 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 회의를 개최했냐? 그건 아닙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내용도 홍장원 차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다만 뭐 계엄이라던가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계엄에 이런 내란 행위에 동원되는 거에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좀 거리감을 좀 멀리 두고 행동을 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봐서 알지만 네. 상명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차장도 일종의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 취급합니다. 그분들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김태호라는 이 작자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김태호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사팀도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홍장은 독자적으로는 그런지 못할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든지 지시가? 조태영 국정원장이 시키든지 하죠. 윤석열 탄핵과 유죄를 이끌어낸 장본인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과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도록 하죠. 2차 종합특검이 네. 발표를 했죠. 홍장원 전 1차장을 네네. 이제 조태용 전 원장 등 총 6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그리고 내일이죠. 호안 네, 통보를 네. 한 바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받는 혐의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국정원법 위반이랑 내란 중유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외의 혐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혐의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일단 좀 국정-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검보가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란 중유무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A를 통해서 이제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전달하는 CIA.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게 종합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자, 당신 청와대가 아니었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김태호 실장이었는데 로부터 국정원에 요청이 있었던 거죠. 요구가 예, 맞습니다. 있었고 미국 CIA에 이번 계엄을 옹호하는 그 정당성의 입장을 설명을 해라는 네. 문건이 갖고 요구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 그 CIA의 이러한 옹호 내란을 정당화하는 설명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도대체 홍장원 전 1차장은 무엇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는요.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만 있었을 뿐이지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조태용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이 개입을 했다. 네네. 그게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의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그런 과정들이 구성이 됐고 네네. 본인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그 지시를 한 바도 없다라는 게 홍장원 전 1차장의 입장입니다. 자, 제가 어제 홍장원 1차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홍장원 1차장이 저한테 문자가 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물었던 것이 이번 내용 과연 무엇이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 드릴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고 그리고 그렇다면 12월 5일 날 있었던 그 김태회에게 보냈던 그 텔레그램 문자. 자, 그 문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래도 망해가는 집안 하는 마음이 그 시간까지는 있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 문자 내용 아마 아실 텐데 문자 내용 텔레그램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니 천재 일회의 기회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국민은 당연히 어야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전 1차장과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판단해 보시죠. 그러니까 다시 반추해 보면 그 당시 조태용 원장한테 어떤 방향이나 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차장님이 물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네. 무엇인지 그다음 뉴스 보고 처음 알았다 이런 사실을 네네. 지금 네. 입장이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뭐 22일
15일 날 특검 출석은 할 생각입니다. 네네. 저도 갑작스럽게 사전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통보가 된 상태가 또 아닌 상태에서 입건이 돼가지고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상당히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사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기억나는 선에서 그러한 메시지 전달 요구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김태효로부터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예. 그 12월 5일 이후에 김태효와 텔레를 주고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12월 5일 날 텔레를 보냈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면 그냥 전화해서 그냥 바로 얘기하지 그렇게 정중한 예의 바른 상태로 카톡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출근길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패널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뉴스에서 오늘 중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야말로 천재일의 기회다. 지금 이 잘못하면 국가 위기나 정권의 폭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정말 겸허하고 충실한 대국민 사과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꼭 해라. 어떻게든 해라라고 보낸 거예요. 답변은 어땠습니까? 너무 걱정스러워. 그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 홍장원, 김상욱 이렇게 쳐보면요. 김상욱 의원요. 울산에 출마하죠. 네네, 잘 알랍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내란 다음 날 국민의힘 총회장에서 홍장원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다, 배신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지시를 안 따른 거를 이미 12월 3일 날 밤에 다 안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또 무슨 미국에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뭐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쭉 이해하면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네네. 특검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취재한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가지고요. 네네. 네, 일단은 제가 엊그제부터 홍장원 차장이 약간 모함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냐면 사실 지금 종합특검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 대공사국 사람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특검팀으로 듣기로는 진술한 사람이 국장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진술하진 않았고 복수의 인물들이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받기도 했고 제가도 했다. 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인데 제가 이제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을 하기로는 재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노태웅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제 해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 거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문서라던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홍장원 차장을 입건한 구체적인 이유는 김태효 전 1차장을 겨누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며칠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취재를 해보았고 저도 국장이지만 국장에 앞서서 저도 기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한 사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이제 서모 씨, 이모 씨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안 좋게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특검에 합류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당시 이제 조남관 씨라고 감찰실장 밑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국정원 직원들도 이제 특검의 파견 형태로 지금 나가 있는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내란 특히 김건희에게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보통 봤었죠. 왜냐하면 밝히지 못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의혹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또한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면 지금 홍장원 차장의 주장 항변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일 날 대통령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전해 들었고 자기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바로 국회 국민의힘 총장에서 홍장원이 배신자다. 홍장원 때문에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성토가 나온 마당에 과연 자신에게 이러한 지시가 떨어지겠느냐. 그다음 두 번째, 자기는 당시 조태용 원장에 찾아가서 어떠한 지침이나 방향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일
얘기하자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이 그 위치 추적 등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네네네. 문식 등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체포를 해야 되니 연영 방첩사령관이 요청을 해갖고 자기가 그 지시가 아니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때문에 국정원이 이번 내란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거죠. 사실상 국정원을 살린 사람이 홍장원 전 1차장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자, 그러면 홍장원 전 1차장 말대로 한다면 자기는 조태용 원장에게 어떠한 방해나 지침이라도 지금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던 조태용이,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요청을 묵살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이 미국 CIA에 가서 이번 비상계엄을 옹호해라, 정당화라는 설명이 자기에게까지 오겠느냐. 솔직히 앞뒤로 보면 이 항변이 맞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점이 좀 합리적이라서 왜 지금 홍장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수모적으로 등장하는지 마치 마녀 사냥처럼 등장하기, 솔직히 그 연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특검이 이제 밝혀내야 할 거고 이것이 단순한 진술 증언이 아닌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탄핵, 그리고 이제 약간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된 주장,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당시 윤석열 씨에게 피고인이라고 정확하게 호명하는 그 결기, 그리고 일관된 진술 등, 그 다음에 내란 재판, 1심 유죄 그 과정에서의 또 증언. 이렇다면 탄핵과 내란 재판에서의 어쨌든 1등 공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한순간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나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종합특검팀의 설명대로 홍장원 처장이 정말 내란 중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면 지금까지 국회라던가 재판부에서 그 밝혔던 입장, 그런 신빙성들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도 좀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법조계에서도 그 점을 우려합니다. 네네. 만약에 피의자 입건이 아니라 혐의가 만약에 인정될 경우 네네. 앞선 진술들이 다 흔들릴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진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지금 주어진 주장과 주장을 네. 갖다 놓고 무엇이 좀 더 논리적인지, 무엇이 좀 더 앞뒤가 맞는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여러분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로서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시는 오 기자님 입장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된, 설명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상당한 물증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팀 제 취재원분께도 계속 여쭤봤어요. 입건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네, 진술이란 것은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진술들이 다수의 진술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정원 서버를 했을 때도 거기에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수사를 할 만하기 때문에 입건을 한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날의 행적을 봤을 때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어떤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봤을 때 뭘 했을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왔을 때 국정원이 CIA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실제로 그 미팅을 해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전달을 했다. 그 자리에 홍장원 차장이 있다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네. 그래서 저희 홍장원 차장님께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 계셨냐고. 없었다. 전혀 없었고 그날 그 12월 4일부터 자기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없다. 그 특검팀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국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당시 1차장 휘하에 네네네. 담당 부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안보실이 보내온 네네네. 이제 이러한 설명 자료를 네네네. 영문으로 이제 번역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했다. 이것은 당연히 조태용의 지시에 네네네. 따라서 움직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에 대한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군대만큼 네네.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따라야 하는 조직인데, 그러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장본인이 그 비상계엄의 최대 우방인 미국에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각을 냈다?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돼서 저도 특검팀의 지금부터의 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실 꼭 좀 파헤쳐 주십시오.